지금 여러분 경제 상황 어떠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미래는 불안하고.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극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진 나라들이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 가져왔어요. 다 듣고 나면 경제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어요?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한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미국보다요? 왜 이렇게 잘 살았냐면요. 베네수엘라 땅 밑에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아요.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국민들한테 복지를 퍼줬어요. 휘발유 가격이 물보다 쌌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공짜였어요. 의료비도 공짜였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 덕분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1999년에 오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차베스는 석유로 번 돈을 빈민층한테 더 많이 나눠주는 정책을 폈어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생기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석유회사 운영을 정부가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 대신 정치인들이 석유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졌어요.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국제유가가 폭락했어요. 석유값이 반토막 났어요.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지폐를 마구 찍어냈어요. 짐바브웨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0만 %였어요. 130만 %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가방에 담아가야 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 약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어요. 세계 5위요? 19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는 정말 잘 살았어요.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어요. 미국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로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어요. 유럽 못지않게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1인당 소득이 독일, 프랑스보다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치가 문제였어요. 포퓰리즘이 뭐냐면요. 당장 국민들 기분 좋게 해주는 정책만 하는 거예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정책만요. 1940년대 후안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페론은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복지를 약속했어요.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 시간을 줄여주고 복지를 늘렸어요. 국민들이 열광했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냥 찍어낸 거예요. 나라 곳간에 없는 돈을 쓴 거예요. 이후로도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선거 때마다 복지 늘려준다고 약속하고 그 돈을 그냥 찍어내거나 빚을 지는 식으로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국가부도를 선언했어요. 빚을 못 갚겠다고 한 거예요. 부도 금액이 당시 약 1000억 달러였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부도였어요. 하루아침에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인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냄비랑 프라이팬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냄비를 두드리면서 시위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아르헨티나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어요. 9번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도난 나라예요. 그때마다 조금 회복하다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베이루트는 정말 화려한 도시였어요. 중동에서 가장 세련되고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카지노가 있었고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세계적인 패션과 음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부유한 아랍인들이 휴가를 베이루트에서 보냈어요. 은행들이 몰려들면서 중동의 금융 허브가 됐어요. 레바논 파운드는 안정적인 화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레바논은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기독교, 이슬람, 드루즈교 등 여러 종교가 섞여 있어요.
1975년에 내전이 터졌어요. 15년 동안 내전이 계속됐어요. 화려했던 베이루트가 폐허가 됐어요. 1990년에 내전이 끝났어요. 그 후로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문제였어요. 레바논 정치인들은 나라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어요. 부패가 극심했어요. 나라 빚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GDP의 150%가 넘는 빚이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행들이 갑자기 계좌를 동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레바논 파운드 가치가 95% 이상 폭락했어요. 95%요? 10만원짜리가 5천원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2020년 8월 4일이에요. 베이루트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항구에 6년 동안 방치돼 있던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 규모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분의 1이었어요. 순식간에 베이루트 절반이 파괴됐어요. 사망자 200명 이상, 부상자 6,000명 이상, 3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이게 사고가 아니에요. 부패한 정부가 위험한 물질을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도 레바논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중동의 파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민주주의와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시작됐고요. 근데 현대 그리스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2000년대 그리스는 유럽에서 꽤 잘 사는 나라였어요. 2004년에 올림픽도 열었어요.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었고 유로화를 썼어요. 근데 그리스 정부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요.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나라 재정 상태를 속인 거예요. 실제로는 빚이 엄청 많은데 없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유럽연합에 가입하니까 유럽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스가 유럽연합 나라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 정부는 빌린 돈을 어떻게 썼냐면요.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공무원 월급이랑 연금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퇴직 연령이 55세였어요. 55세에 은퇴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예요. 나라 돈이 없는데 복지는 계속 늘린 거예요. 결국 2010년에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빚을 못 갚게 된 거예요. 유럽연합이랑 국제통화기금이 돈을 빌려줬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스 국민들이 엄청 반발했어요. 거리에서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삭감됐어요. 연금이 줄었어요. 세금이 올랐어요. 실업률이 27%까지 올라갔어요. 젊은이 실업률은 60%가 넘었어요. 대학 나온 젊은이 10명 중 6명이 백수인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를 떠났어요. 독일, 영국,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나라를 살리려고 국민들이 희생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화려했던 올림픽 경기장들이 지금은 폐허로 방치돼 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쓴 돈이 약 15조 원이었어요. 그 시설들이 지금 잡초만 무성한 폐허예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잘 살다가 망한 나라들 알아봤어요.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중동의 파리였던 레바논,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전부 한때는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과 부패로 무너진 거예요.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은 이 나라들 중 어떤 나라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진짜라고 였습니다.